네, 100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 2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 100% 산양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이걸로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유인데요.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구매 시 2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 2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스님 호국불교 승가회 회장이시고요. 윤월 스님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호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다치셨어요? 어이구 많이 다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안 죽니라고 다행히 어이구.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이구. 제 그 암자 네. 마이산 고금당 꼭대기에 고금당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리 오늘 천상열차라고 있어요. 모노레일. 오르락내리락. 그거 타고 새벽에 네. 그 칠흑한 젖은 밤 오늘 그 지만은 박사님이 오늘 구속 집행 되는 진만원 날입니다. 박사님. 예. 9시에 네. 서울중앙지검 앞에 참석하려고 4시에 예. 새벽에 출발을 해서 내려오다가 이걸 제 유튜브 성호 스님의 호국 건강 절대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알려주려고 예. 국민한테 오다가 그 모노레일은 조금은 딱 서요. 덜커덕. 예.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서는데 방송하는 중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 그러니까 지만은 박사님이 구속되는 것 이런 생각 저 생각에 또 늦잠 자버리면 못 오잖아요. 그렇지. 이게 중요한. 예.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겸사겸사 하다가 치료과 하던 데서 뭐가 덜컥 오니까 앞으로 이게 꽂아버린 거예요. 이게 거기 이 쇠파이프에다가. 아이고. 예? 거기다 거기다가 얼굴을. 예, 근데 다행히 안경 밑에 안경은 멀쩡합니다. 이 머리나 깠으면 내진탕으로 죽었죠. 그럼 안경 깼으면 눈이 날라가가지고 다친다. 여기가 지금 그 그러니까, 혹이 아유. 계란 아이고, 많은 거. 만지지 마세요. 그다음에 예. 여기 살점 떨어지고 아이고. 이빨이 3개가 4개가 깨졌어요. 위아래로 2개씩 그 조금. 치료 받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병원에 지난 의료원 응급실에 갔더니 마침 그 열렸더라고요. 예. 그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시골이라 가서 소독만 하고 그 엑스레이도 찍고 못 해야 되는데 그럼 입원해야 되니까 도망 나왔어요. 이 참석해야 되니까. 아, 지만호 박사 거기 참석하느라고? 예. 아이고. 근데 제가 대단하시다. 벌 받았어요. 벌 받았어. 하늘로부터. 왜? 호국불교 승가이면은 회장이면은 나라 지키다 돌아가신 이 영령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만은 박사님 구속 안 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서 벌을 내린 겁니다. 아이고, 성호 스님이. 아니요, 진짜 참이 드립니다. 정말 참이 드립니다. 아닙니다. 나라가 그래서 그렇지. 성호 아닙니다. 스님이 할 만큼만. 참이 들여서 그 지만은 박사님 거기 기자회견 들어가는 거 마지막 끝나고 저 옆에 있다가 마지막 큰절 3배를 올렸습니다. 참여의 3배를 죄송하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나이가 83이거든요. 예. 고령이시다가 세상에 이런 판결이 이 판결 내린 판사들이요 노정이 아니에요, 노정이. 이거 천벌 받아요. 알았어요? 예, 맞아요. 이 자연법은 더 무서운 거요. 아, 형법 이런 거보다 자연법 더 무서워요. 거지. 제가 분명히 선고합니다. 자연법으로. 왜냐? 지만은 박사님을 원래는 형사사건은 구속된다라든가 자기 주거지에서 받아요. 더군다나 불구속 재판인데 그렇죠. 서울에서 하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건데 네. 이걸 느닷없이 광주법원으로 옮겨갔어요. 지만은 박사님이 나는 못 간다 하니까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줌도 못 싸게 막 그 하고 끌고 갔잖아요. 나중에 이건 정상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이건 인민재판인 거예요. 아니, 그러고 좋아요. 광주를 언제 끌고 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죠. 예, 그렇죠. 문재인 정부. 예, 그러고 대법원님은 이거 그 이해 충돌의 법칙에 의해서 대법원 재판관을 광주 출신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배당을. 그렇지 이게 오전이라고 중앙선관위원장 이거 소쿠리 있잖아요. 네. 투표 그것도 그냥 엎드지는 불법 아니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 결정 내린 여자요. 노정이. 예, 노정이. 내가요 눈에 흙이 들어가까지 그 여자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 노정이. 자연법에서 예. 처벌받는다. 예. 더 무섭다. 예. 예. 예? 김명수서부터 얼마나 이건요 정식 재판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재판한 것이지 속으로는 이 재판 사법부를 파괴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껍데기는 탄핵을 한 거지만 이건 헌법을 그 파괴한 거예요. 네. 그러듯이 언젠가 제대로 되는 시대가 열리면은 네. 노정이 1심 판사서부터 다 2심 판사 대법관까지 이거 차야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연법이. 예, 자연법은. 그리고 설사 노정이한테 컴퓨터로 배당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대법원장이 바꿔줘야 돼요. 이해 충돌 때문에. 이해 충돌로. 안 그렇습니까? 광주- 재판이 최고 중요한 게 이해 충돌이거든. 그렇죠. 광주분이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감정상 광주분들은 이제 5.18에 대해서 그러죠.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출신을 저 재판관을 하면은 그냥 그것도 대법원에서 예. 사이로 선거도 다 노정이가 중앙선관위 위원장 할 때 다 그 저질러진 일이지 맞아. 그 불법 선거 아닙니까? 삼척돈대한테 말해요. 물어봐도. 어? 노정이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법. 제가요. 그 오늘 저 지만원 박사님 거기 이제 저 뭐야 많이 들어오셨어요. 많이 애국자들. 가셨어요. 예. 그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오늘 다 가셨어요? 눈물 흘리죠.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 끝나고 검찰청 끌려갈 때 네. 제가 큰절 삼배했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곧 좋은 시절이 오니까 그때까지 건강히 계시라고. 지만원 박사님은 어떤 표정이셨나요? 말도 못하지. 내 손을 잡으면서 내가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거 가져가셨어요? 방패하고, 예. 가져가셨어? 예, 지팡이하고. 어. 예? 예. 평소에 잘 알아요. 저를. 예, 그러시죠. 예, 아주 그냥 깜빡. 그쪽 빨갱이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지 뭐 성호스님이나 목숨을 버리고 성호스님이나 뭐 지만원 박사나 뭐 제가 그 자리에- 빨갱이에 대해서는 뭐 그 자리에 내가 참석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사제 껴놓고 새벽에 다치시고 하면서도 오셨네. 아유. 이건 하늘에서 저한테 벌 주는 거예요. 지만은 박사님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우리 국민 다 하죠. 그 성호스님 혼자입니까? 우리 그래서 국민이 지켜주지 못한 제가 2천만 불자들, 스님들, 호국 서산대사 사명대사님을 대신해서 참여에 큰 절을 그 땅바닥에서 올렸습니다. 야, 이거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거 이제 또 집회 이어가야 돼요. 이거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판결을 내리고 이건 대통령 한 분만 받겠지. 네, 맞아요. 밑에는 나머지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존재감이 에이, 없잖아요. 국민의 짐이에요, 그것도. 이런데 한 놈도 안 왔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놈이. 예? 이게 말입니까? 이거요. 제가 오직하면은 책임당원으로 태어나서 처음 가입했잖아요. 가입했겠어요. 이제요. 안 됩니다. 국민의 저런 힘서부터 식으로. 뒤집어 엎어야 돼. 예.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렇죠. 싹 바꿔야 돼요. 거기서부터 바꾸고 네. 진짜 아스팔트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가야 돼요. 맞습니다. 애국자들이 다 가야 됩니다. 국자들이 가, 투사들이 가야 예. 돼. 싸울 수 있는 사람. 예, 없는 이만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 200석도 더딘다고 그때 했는데 그 무슨 김무성이가 그 뭐 도장난 해가지고 100몇십으로 20석이 얼마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62명 그 배신자들 배신하고 때문에 62명. 그 성에 나경원이가 있어요. 저는요. 권성동은 그때 법사위원장이었고. 예, 저는요 나경원이 권성동이 장재원이 이런 사람들. 장재원이 저기 바른미래당 갔다 왔고. 그럼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요 회광반조해서 환지본체해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회광반조 예. 반성하고 예.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본래 그 자리- 표설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본래 자리는 어디예요? 자기 이제 그 사람들 본래 자리는 고향 앞으로지. 고향 앞으로 예. 정치하지 말고. 예, 이제 잊어버린 듯이 어차피 천년이 만년이 가도 이제 배신자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지. 아무리 잘나봤자 친윤이니 뭐 어쩌니 윤심이니 뭐 해봤자 이때 살짝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저 배신한 놈들 언젠간 또 배신할 놈들이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쓴 사람들만 쓰잖아요. 검찰에 있던 직원들도 청와대. 예? 한동훈이라든가 쓰던 사람만 써요. 한번 배신한 놈은요. 근데 그 권력자는 쓰는 거예요. 그 주변에 윤핵관으로 권성동하고 장제의원이 그건 이제 어른거리니까. 우리 책임당원들이 이번에 결판을 내릴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제가 오직 했으면 책임당원으로 내가 등록을 했겠습니까? 네. 제가요 앰프도 샀어요. 이제 그거 본격적으로 나는 당원이니까 누구 찍어라, 누구 지지한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놈들 찍지 말라. 국민의당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혼자 광화문이고 어디고 막 서울역이고 KBS, MBC, SBS, 조중동 뭐 민주당 할 것 없이 오만간데 이제 본격적으로 3월 8일까지 시간 넉넉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그럼요. 불자들이 다 보니까 저는. 성호수님을 화나게 했네. 이 대법원이. 그리고 국힘당이 이것도. 이거요 국힘당이 제대로 안 가면요 저거 제2의 지만원 박사님 제3의 많이 나오지. 지만원 박사님 납니다. 나도 그 꼴 당합니다. 아니 지만원 박사님이 무슨 강도짓을 했어요. 사람을 무슨 어떻게 사기를 쳤어요. 아니 5.18에 대해서 이런 자료도 있고 저런 자료도 있다고 자기 학설을 얘기한 거고 자기 주장을 얘기한 건데 그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노정희가 이 감옥을 보내는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뭔 거니? 좋아요.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은 아무리 커도 대부분 벌금 정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거든요. 학술연구원은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리고 이런 주장 있고 이런 주장 있는 거 아니에요? 5.18에 양보해서. 광수. 100번 양보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광수라고. 광주 사태 때 수상한 사람들. 그건 북한 특수군이다. 이런 식의 개념이. 그렇죠. 북한에서 지만은 광주 사태. 박사의 주장. 근데 예를 들어 600명을 그 대조를 했는데 599명은 이의제기를 못해요. 다 북한에 살고 죽든지 했으니까. 딱 그 한 사람 해남에 사는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여자가 나는 그 당시 광주 있었던 게 광수가 아니고 북한 특수군이가 내가 해남 사람이다. 왜 내 명예를 광수라고 명예훼손했냐 이거요. 그럼 나머지 증거를 대야지 그럼. 나머지 599명 증거를 대야지 그럼. 그 사람들 나타나면 광주 사태 유공자가 되는데 그럼. 한 사람도 안 나타나. 599명은.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한 사람도 안 나타난다니까. 광수에 대해서 내가 광수했다. 그러니까 그 해남에 있는 여자인지 이 사람 그 돌아가시는 거 봐 이제 어쨌는지 사자 명예훼손인데 어쨌든 그 사람을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왜 광주에 가서 할 재판도 서울로 옮겨야지. 서울서 하는 재판을 광주로 가지고 와서 1심, 2심. 지만원 박사님의 이제 피고자라고 하면 피고자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해야죠. 더군다나 이게 무슨 현행범으로 구속돼 가지고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현행 광주에서 붙들려 가지고 신청을 했대요. 서울에서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이고 우긴 거예요, 우겨. 광주로 끌고 간 거예요. 참 이거요. 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엊그제 국방부 외교부 그 보고 받을 때 김정은이가 드론 무인기 5대가 우리 땅을 침범했잖아요. 잡지도 못. 윤석열 대통령이 열이 이빨 받은 것 같아요. 100배, 1000배로 보복 응징한다고. 근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요, 김정은이는 죽었다고 봐요. 왜냐면 작년,
광명성절 자기 아버지 예. 죽은 12죽인데 그 금수산 기념 최초로 참배 안 했어요. 예, 맞아요. 안 해요. 그리고 올 1월 8일 생일날인데 지생일인데 언론에 노출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일이가 이 돼지처럼 상이 찍어 술 많이 먹으니까 담배 많이 피니까 뇌출혈이더니 심장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봐요. 아, 저는- 죽었는데 그럼 저 예. 가짜로 대형 내세워서 예, 대형 내서. 통치 예, 그렇게 보세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런 설도 뭐 나오긴 나오는데 왜냐면은- 아직 저걸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아니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 있게 100배 1000배를 얻는다는 것은 벌써 그러니면 벌써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라 삶은 소대가리 삶은 말대가리 100만 마리 정도로 욕을 했을 거 아니요. 예. 문재인한테는 삶은 소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욕을 했는데 지금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성명서 하나 없잖아. 김혜정이 무슨 말 한마디. 쫄았나 저것들. 그리고 또 더 한 발 더 나가서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도 그 자기 땅으로 이렇게 핵미사일이 날람나는 핵무장은 분명히 한다.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핵무장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옛날 같으면 이 주사파들, 빨갱이들 막 난리가 났을 텐데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천재라 애국심하고 이 양반 아마 벌써 고급 정보로 김정은이가 벌써 사망한 것을 알고 있던지 예? 곧 통일이 되는 걸 제 입에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통일 대통령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되기 전부터. 네. 뭔가 뭐 닉피셜이 호국영령으로부터 네. 뭘 받은 게 그렇죠. 네. 그 누구냐면은 저기 전광호 목사님처럼 저는 불교계에서 예? 그런 예지력 그런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니 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게 있다면서요.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예. 그게 큰 스님들이 저를 이뻐하는 거라. 유명한 막 예지력이 도인으로 있으니까. 추구하는 사람이 내 법제자로 전법제자로 저는 벌써 다 받아놨어요. 저 은사 스님이나 이런 분 도인으로 조계 중에서 수행자로 최고로 추앙받는 분이거든. 수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쫙그 집중하고 뭐 이러다 보면 뭔가 호국영령부터 뭔가 탁 계시를 받는 저는 거예요. 은사 스님을 처음 봤을 때 주더라고. 딱 첫인상에.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그럼 이제 인가를 여부르더라고 인정. 그 계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큰 통일 나라, 대통령 됩니다. 통일 그때 대통령 된다. 벌써 돼 있다고 봐요. 이 빨갱이한테 우리가 그 장악된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예. 종북 주사파는 지금 이제 사상문각이에요. 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제 모래위에 지금까지 1945년도부터 성을 쌓은 거예요. 이제 와르르 무너지잖아. 예? 지금 윤석열 가족들 대통령이 막 하면서 싹 그 밑에 사상문각 누가 그 모래위에 성 이걸 다 지금 해주잖아요. 내 말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걸 예.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 예? 광화문에서 빼지지 않고 방울물이 낙숫물을 뜨듯이 매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그게 있어요. 방울물이 뚫다 보면 방울물이 바위도 뜯는다. 바위를 뚫는다. 한 방울의 방울물이 이게 부처님 말씀에 있는 네. 딱 그대로예요. 예? 엊그제 저번 3주 전인가 박찬전 목사 그 변호사님 예, 박찬전 여기서 제가 방송을 하다가 그 박찬정 변호사님 늦어서 예. 막 들어가는데 오셔서 내가 연로시가 양보- 어른이니까 양보하셨지. 예. 양보했는데 아이고 스님부터 쓰시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네. 아이고 스님 제가 모태신앙인데 저한테 그랬잖아요. 예, 예. 스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니 선배님 중에 스님이 된 분이 있어요. 큰 스님이 경남중학교 나왔다고 하면서 그 스님은 영어로 잡지를 봤다고 네. 그 철흥 스님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성전함이라고 아세요? 철흥. 알죠? 큰 스님이었죠. 의사였어요. 연대 세브란스 의대 나와가지고 저기 팔공산 그 동화사 위에 성전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계셨거든. 성철 스님도 계셨던데 성철 스님 생전에. 계셨던데. 예. 근데 어머님의 모태 신앙인데 천주교 스님 저
성당 안 나간 지 10년 됐습니다. 예, 정의원 사제단 신부들 그 빨갱이 때문에 성당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성당 안 나온다고. 근데 어제 내가 절에서 강아지하고 놀면서 이제 이거 하니까 거기다 댓글에 누가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그거로 지금 개종하셨다고 박찬종 변호사님 예. 그 방송을 생방송을 보고 나한테 거기다 댓글을 누가 적은 거예요. 뭐 어제.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한테 이제 내 방송 끝나고 바쁘시니까 일요일은 전화할 수는 없고 바쁘시지. 문자를 썼어요. 그 내용을.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 보신 거라. 서석구 변호사님도 그때 광화문에서 한 달 전에 뵀는데 스님 저 개종했습니다. 천주교 독실한 변호사님. 아마 서석구 변호사님도 혹시 그 사랑제일교회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정광훈 목사님 그 노아란가 그 TV 이렇게 내가 제 방을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당신이 광화문에 집회 연사도 나오고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제일교회 살아계신다고 그러더라니까. 예, 그럼, 예. 나도 그렇죠. 광화문에 갈 때마다 정광훈 목사님한테 큰 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뭐 거지 먹었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럼요. 애국 활동하는 게 너무 고마우시고 예? 그렇게 할 분이 없어요. 지금 예? 그렇게 귀합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못해요. 끈질기게 그렇게 하실 분이 없어요. 내 눈에는요. 네, 없어. 부처님으로 보여. 오직하면 내가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 위에라고 해야겠어. 그랬더니 어떤 미친놈이 저한테 또라이인지는 몰라도 뭐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 뭐 성호스님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안 봤어요. 누가 보내왔어요.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유튜브 방에. 그 하도 가짜나서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왜냐 나는 그 당시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 관점에 보는 하나님이 있고 그렇지. 기독교인이 보는 관점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그럼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해준 거지. 빨갱이들은 이거 전국 주사파는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 안 하는데 거기 추중하는 전 목사들은 이단이고 가짜요. 그렇지. 진짜는 예. 정광훈 목사님이요. 예, 맞습니다. 딱 한 분이 내가 볼 때 그분이 행동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종교는 달라도 그럼요. 예.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동하면 또 우리 또 호국불교 승가회 성호스님이시고 윤월스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호스님이었습니다. 성호스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여입니다. 예, 아이고.